네, 시간이 돼서 정밀련 기계공학부 환경안전교육 배터리 에너지 캠페인. 근데 이 강의실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는 처음 봤어요. 진짜 이렇게 꽉 찬 거. 유명 강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쁜데 계약 직전에 이렇게 오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뭐 이걸 해야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부 교수고요. 연구소는 이제 정밀연 부장으로 있어서 환경 안전 교육을 1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할 거고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갖고 옆에 다 볼 수 있겠지만 할 수 없어요. 이제 끝날 때쯤 여기서 시험을 볼 거고 거기다 이름을 써갖고 내면 그게 출석으로 인정이 될 거라 일이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시험이 있고 시험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봐야 돼요. 다음 주에. 내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나랑 같이 앉아가지고 시험을 볼 거라 잘 집중해서. 왜냐하면 환경안전교육 이렇게 동영상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서 이거 이제 대면으로. 네, 연구소고요. 정밀연. 지금 요거 약간 옛날 사진이긴 한데 312, 13, 14. 여기 정밀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밀연 출입하는 학생 한 250명. 여기 보면은 학생 26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기계공학부 학생들도 대부분 온 것 같고 그래서 정밀연이 족이다. 앞으로 지금은 출입을 안 하지만 앞으로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저기를 가려면 출입키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수업 안 들면. 그래서 배터리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 8월 12일 날 본 사람 많이 봤죠. 바로 옆에 300동에서 이제 배터리 화재가 났다고 몇백 명의 경찰 아니 소방관하고 그다음에 뭐가 왔죠? 소방차가 수십 대, 80대까지 넘어서 수십 대가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과기부 장관이 왔어요. 불렀다고. 꼭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된 연구실 교수님들이 막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기계공학부 교수님들하고 관련 분야야. 근데 잘 보면 엄청 작은 요만한 자동차였어요. 요만한 자동차가 불이 났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유리창 깨진 거 지금도 보면 안 고쳐져 있어요. 300번 이렇게 보여요. 이건 이제 다른 케이스들. 그래서 1년에 배터리 화재 사고가 몇백 건이 난다 이런 걸 묶어갖고 EBS에서 진단을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100건 이상 계속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것도 그냥 잘 꺼졌는데 학생이 대처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요만한 RC카에서 불똥이 튀어갖고 옆에 있는 그 전기용 플라스틱 그 트랙에 붙었는데 그때 잘 대처를 해갖고 그렇지 아무도 없이 불이 났으면 저 건물 다 사고 이제 어떻게 됐겠죠, 그죠? 있던 사람들, 5층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8월 12일인데요. 또 바로 위에 보면 7월 29일 날 저희 정매연에서도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메일 다 아마 방 대표들은 받으셨을 거고 교수님들한테 제가 직접 막 엄청 세게 이메일 보내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뿌옇잖아요. 여기 3층에 있는 연구실 중에 하나에서 여기가 이제 보면 글로벌박스 안에서 이 배터리 연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배기를 할 수 있는 파이프를 꽂았어야 되는데 안 꽂혀갖고 이게 이제 3층 공간이 다 퍼졌어요. 이 유해가스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7월 29일, 8월 12일 310 몇 동에 313동, 300동 다 요 근처에서 지금 화재가 두 번이나 났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 큰 화재가 어디선가 뭐 300동에서 날지 301동, 302동, 그죠? 312, 13, 14 다 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들 안에 어마어마한 폭발물들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이 배터리 조그만 걸로 졌잖아요. 저게 아니고 정말 폭발해갖고 다 날아갈 만한 걸 연구하는 실험실도 있기 때문에 그거가 밑에서 났는데 위층에 있었다. 탈출 못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상상을 하고 배터리 사고가 아주 많이 난다는 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 간단하게 배터리 사고 메커니즘
배터리에 불이 왜 나는지 아는 사람 쪼꼬라 줄게요. 네. 발충전. 네. 충전 맞겠죠. 맞아요. 뭐 여기 이제 배터리 없고 아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람도 좀 있어서 뭐 저는 이렇게 배터리 보면 여기 발충전이네요. 근데 과충전 문제래요. 그게 100% 충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100% 우리는 항상 꽉 채워갖고 하는데 85% 정도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100% 충전하다 보면 이제 이게 뭐 팽창하고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뭐 고온, 외부 충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열폭주가 되고 터지고 화재 나고 이렇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런 리튬 계열 이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산소를 차단해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뭐 음극 양극 재료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라고 얇은 플라스틱 막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막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어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열을 때문에 이게 이제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뚫리면 덴드라이트가 자라고 합선이 돼서 회로가 쇼트가 나니까 이제 그냥 계속 흐르다가 과열이 돼서 불이 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급 사항에는 충방전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연기가 발생하면 당연히 응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냄새가 난다든지 팽창 변형, 팽창 변형도 이미 상태가 안 좋은 거라 그리고 뜨겁다 이런 걸 하면 근데 상당히 많아요. 보면 뭐 노트북도 엄청 뜨거워질 때도 있고 휴대폰이 안 쳐지는 것도 참 희한하고 얼마 전에도 보면은 비행기 안에다 그 보조 배터리 넣고 비행기가 다 타버렸잖아요. 그 요만한 배터리 하나가 그렇게 계속해서 타면 엄청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취급 사용 시 취급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손상이 있는 거 이런 거 커버가 벗겨진 거 부풀거나 전압 전류가 이상이 되는 거는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게 있고요. 보관도 상온에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냉동고 이런 데 보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다음에 운반할 때도 충전을 한 50% 정도 하고 운반하고 폐기할 때도 잘 재료들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 빨리 이 신고를 해야 돼서 이번에 거기 300동 케이스로 학생같이 저를 잘 해서 소방차가 쫙 오고 끄면 다행인데 그걸 놓쳐가지고 건물 한 층이 다 뜨든지 그럼 이제 지도교수님 불려가고 뭐 사람 다치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갖고 이제 민사, 형사 막 이런 데 들어가고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당장 그 환경안전원에 신고를 하든지 119에 신고하든지 지도교수님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끌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침수조 이게 물통 안에다가 넣을 수 있을 정도 배터리면은 그런 통에다 물 넣어 그냥 담궈버리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거는 안 되지만 작은 거는. 그리고 보관할 때도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금속 함들이 있어요. 우리 연구실도 이런 거 안 쓰고 막 보관해서 다 사서 이 안에다가 넣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속, 뭐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어느 정도 크기의 금속 통 안에다 넣어놓으면 불이 나도 거기서 이제 활활 타고 그냥 그때 꺼지면 되는데 옆에 인화 물질이 있으면 그게 이제 붙어서 문제가 되니까 컨테이너를 잘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배터리에서는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아주 짧은 거 하나 끝난 거고요. 환경 안전 교육. 시험 봐야 된다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죽은 케이스. 서울대에서 폭발로 죽은 케이스. 뭐 오래되긴 했지만 1999년에 원자력공학과에서 이 알루미늄하고 산화물이 분말. 우리도 분말 파우더 다루는 연구실 있죠. 거기 뭐 물을 붓는다든지 산화돼서 확 하면 폭발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3D 프린터에도 파트들이 되고 그래서 금속 프린터들 같으면 이제 방폭이 돼 그냥 폭발해도 괜찮게 스타팅에서 3명 죽었어요. 이 학생 때문에 뭐 장학금도 만들고 그런 거 카이스트도 항공과에서 화약 폭발 해가지고 학생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폭발 사고로 죽는 것들이 학교에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학부에도 몇 년 안 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한 학생이 죽을 뻔했어요. 저희 연구실 옆에 밤에 여학생이 혼자 실험하다가 압력이 높아졌는데 모르고 거기서 금속이 튀어가지고 머리에 박혀서 피가 철철 났는데 밤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학생이 다행히 실험하면서 막 소리가 나와서 가서 구조해서 살았는데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그냥 아침까지 출혈돼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 실험실에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상관없어 그렇지만 옆에 실험실에 폭발해가지고 튀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314동도 불나갖고 밑에 층에서 불나서 위에 실험실 다 탄 적도 있고 불은 매년 나고 있고 폭발도 매년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이거 되게 좋은 학교 환경이 아니고 엄청 위험한 환경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개인 보호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보시고요. 눈은 이런 보안경을 껴야 된다. 또는 안경을 끼면 돼요. 안경을 끼는데 컨택 렌즈를 끼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컨택 렌즈를 끼는 사람 실험실 안에 들어가면 기계적인 그런 실험할 때는 보안경을 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워낙 그 코로나 때 마스크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약간이라도 이상한 파티클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써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아주 나노 파티클이 허파로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쌓여 있다가 나중에 암이 걸리는 그런 거. 장갑도 물질들 이상한 거 모르면은 쓴다. 보호복 쓰는 거 있고 안전화는 원래 저런 게 아니고요. 구두 같은 건데 끝에 무거운 게 떨어져도 발가락에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안전화가 있어요. 그거 이제 필요하면 교수님들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이게 이제 살 수 있는 돈들이 연구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어떤 화학물질에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든지 뭐 튀었다 그러면은 이런 세안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야 돼요. 이런 샤워기도 있고 복도에 있어요. 복도에 누구나 가서 쓸 수 있게. 그러면 그 딱 누르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한다. 요즘에 3D 프린터들 많이 쓰는데 이것도 고등학교 선생님 몇 명이 죽은 거를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라 자기 방에다가 3D 프린터를 놓고 돌렸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예. 이거 위험한 거예요. 3D 프린터가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적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반용융 상태가 됐다가 고체가 되면서 거기서 피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가스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렇게 허파로 들어가고 계속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3D 프린터를 이렇게 금속이 아닌 금속은 이제 방폭이 되는 그런 프린터 비싼 거 몇 억짜리 쓰지만 몇백만 원짜리 이런 프린터들도 케이스를 다 팔아요. 이거를 그 케이스 안에 넣고 그 안에 필터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뚜껑 열 때만 잠깐 나오게 그렇게 해서 써야 된다. 레이저 아주 위험합니다. 제 디옵터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오른쪽 눈이. 이게 왜 나빠졌냐? 그 대학교 때 실험을 하는데 레이저를 쓰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레이저 쓸 때 보안경 끼면 잘 안 보인다고 그냥 미국이었던 미국의 인도 교수님 쓰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저도 보안경을 끼는 걸 몰랐고 거기서 쓰라고 안 해가지고 레이저 맞아가지고 눈이 나빠졌어요. 레이저 엄청 위험한 거예요. 아주 헬륨 니온 레이저 같은 것도 그거 맞으면 안 돼요. 망막이 이게 녹아요. 그거 맞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파란색 레이저 이런 거는 정말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피해야 돼요. 그죠? 레이저를 할 때는 보안경을 꼭 써야 돼요. 보안경을 사달라고 그 파장대 맞는 거를 사달라고 하고요. 이제 기계 실험실이니까 이런 모터가 달린 띠톱, 드릴, 그라인더, 밀링 뭐 이런 거 많죠. 그죠? 이거는 물론 이제 탁상용 이런 거는 작아가지고 돌 때 탁 잡고 멈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안 멈춰지면 이제 손 다 다치고 손가락 잘라지고 이렇게 되는 이거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손가락이 그 돌아가는 데 들어가서 또는 옷을 넥타이를 메고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넥타이를 메고 하면 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럼 몸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아주 큰 밀링머신 같으면은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파워가 워낙 세고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치렁치렁한 머리 이런 거 다 이렇게 묶고 해야 되고 여기 슬리브 같은 데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걸 하면 아주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구동기들은 용접기는 보통 쓰지 않으니까 놔두고요. 전기도 스파크가 왜 튀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방에 스파크가 틉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아울렛 있잖아요. 그 전기 꽂는 거. 그것도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서 먼지가 쌓이면 먼지 쌓인 데 스파크가 튀고 불이 나요. 우리는 없을 때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안전도 그런 오래된 그런 컨센트들을 잘 어, 버리고 폐수도 분리해서 잘 버리고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거는 어떤 재료든지 화학물질에서 하면 따로 와요. 따로 오면 그걸 보고 여기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아 이건 뭐 항상 쓰던 거 비슷하니까 그냥 썼다 만졌다 뭐 이 냄새 맡았다 먹었다 이러면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가스통을 많이 쓰잖아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침에 초콜릿을 네. 뭐 비슷한 게 네, 캐비넷 안에다 다 넣어놔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돼가지고 체인으로 고정이 됐잖아요, 벽에. 근데 이거는 고정이 안 됐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저기서 약간 분리가 돼서 이렇게 탁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압력이 있으면 얘가 어딘가 목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로켓이 되는 거죠.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저런 거는 꼭 고정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진이 난다든지 뭐 무슨 이런 진동이 있어도 이게 쓰러지지 않게 돼야 되는 게 가스 안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스들의 특성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소방, 아까 불난 거 그래서 A, B, C형, D형 이렇게 있어서 A형은 일반적인 거, B는 뭐 이렇게 기름, 가스, C는 전기, D는 금속. 걔는 대부분은 A, B, C형 같은 소화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분말 소화기 같은 거를 쓰는 법이 있고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계가 정기적으로 멈추면 갇혔을 때 밑에서 불이 나면 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소화기를 이렇게 걸어놓는데 지금 소화기가 어디 있나요, 이 방엔? 아, 저기 있네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쪽에 보이나요? 그래서 실험하는 방에 들어가면 일단 소화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소화기가 있나. 그냥 불이 나면 가서 꺼야 되는데 진짜 불이 나면 소화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있어도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냥 이렇게 못 찾고 그냥 불이 계속 나니까 간단한 거는 바로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실 들어갈 때 새로 들어가는 실험실든지 뭐 오래됐어도 소화기 위치를 한번 다시 본다. 응급처치. 뭐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이런 상처 찢어진 거. 근데 이제 아까도 여학생이 이제 머리에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데 막 깊이 박히면 그거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죠? 영화 같은 거 보면 피가 확 나갖고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박힌 상태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있을 때 빼야지 자기가 빼다가 받아 추려야 되면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화상. 화상은 찬물로 식힌다. 아까 나왔죠. 약품이 눈에 튀었을 때는 물로 15분 이상 이런 눈 씻는 장치에 가서 씻든지 자기가 직접 한다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혼자 실험을 하지 않는다. 여기 밑에 이제 전도서를 선택실험인데 아까 그 여학생도 혼자 밤에 실험하다가 우리 연구실 학생이 옆에 없었으면 죽는 거잖아요. 둘이 있으면 죽을 확률이 엄청 떨어져요. 왜냐면 한 명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장치에 꼈어요. 자기 팔이 들어갔어. 그거는 저기 있어. 근데 어떻게 못해 혼자서는. 근데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험할 때는 옆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앉혀놓고 특히 밤에는 아주 위험해지니까 밤에는 꼭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한다. 이렇게.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오케이. 그러면 시험지를 돌려주세요.
네, 기업인은 조용히 어차피 뭐 문제는 되게 싫어요. 지금 봤으면 뭐 여기서 이거 못 풀고 떨어질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은 알아도 못해요. 외국인 학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니면 외국인 학생 뭐 those international students who cannot read Korean then you come to me later. Okay? First then can have an English version. 오케이, 그것 좀 봤고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밀련이 있는데 정밀련의 1년 전기요금이 얼마가 될까요? 네. 마지막 2천만 원 그 옆에 3천 원 앞에 10억 50억 이거 4억 5억 5억이 시장 가까워서 아니 건물 세동에 1년 전기요금만 5억이 나와요. 내가 연구소장인데 이번 달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에너지 절약하라고 그랬는데 교수님들이야 뭐 별로 상관이 없으셔서 그냥 학생들한테 좀 안내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 안티가 시험 보면서 봐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5억이 됐고요. 매년 이렇게 들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월별 이게 이제 올해가 그렇죠. 월별을 보면은 5월 달에 별로 하고 8월 때 겨울에가 좋겠다. 1월이 이거 맞아? 근데 서울대가 10년 이상 지금 한 1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여기 보면은 데이터 센터보다 더 써요 서울대가. 근데 이건 서울 관할 캠퍼스고 여기 영천동에 대학 병원하고 하면 뭐 학대가 7만 5천 다른 기관하고 자랑스럽죠. 대학교 안에서도 상대가 안 돼요. 다른 대학교들 뭐 이렇게 다 해도 압도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다녀 보면 그냥 다 켜놓고 가고 뭐 불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히터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를 지금 보면 이게 310 404호 실시간으로 제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교수님들도 저기 4층 몇 개 방을 쓰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보고 아, 이 방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써? 막 그러고 교수님들은 이거 볼 수 있게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그러면 이제 뭐 지난달 거, 한 달 거, 일주일 거, 하루치, 그다음에 방별로 비교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